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크모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는 일단 이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인공장치를 이용해서 이 메타볼리즘,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조직에 이 시스템 메타볼리즘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과 폐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아티피셜 어떤 인공적인 폐와 인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 비너스 블러드를 일단 드레인을 시켜서 CO2를 제거를 하고 조직에 이제 O2를 공급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심장과 폐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노 바이패스와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심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운영을 하게 되는 모드인데,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베노 아트리알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이 산소를 조직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멤브레인 롱을 거쳐서 이 산소를 멤브레인 롱에서 이제 가스 교환을 이루게 되고 다시 아테리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서는 이제 환자의 폐 기능과 함께 이제 병행이 되게 되는데, 폐에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베노 비너스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 폐 기능을 일부분 또는 이 전체 폐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붙은 베노와 뒤에 붙은 이 베노나 아트리알은, 앞에 붙은 거는 드레인을 얘기를 합니다. 드레인을 얘기를 하고, 뒤에 붙은 혈관은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친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들어가는 혈관을 말하게 되는데, 베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베인에서 혈액을 드레인을 시켜서 다시 베인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베노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이 베인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다시 아트리알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산소 소모량은 이제 조직의 대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조직에서의 대사가 많으면 당연히 산소의 소모량은 증가를 할 것이고,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사가 적어지게 되면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산소 소모량이, 즉 조직의 대사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원인에는 머스큘러 액티비티가 있다던가, 아니면 감염에 의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감염이 돼도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머스큘러 액티비티가 증가를 해도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카테콜라민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이제 상승을 통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동맥에서 공급해주는, 결국에는 이제 동맥에서 공급해주는 이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정맥 시스템에 있는 산소는 양이 정상 레스팅 상태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대사량에 따라서 이제 일정하게 산소의 소모량이 변한다는 거하고,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 조직의 이제 산소 소모량이 감소를 한다, 즉 조직에서의 이 메타볼리즘이 줄어든다는 거는 레스트 상태거나 파랄라이시스 상태, 어떤 마비가 있거나, 이 마비라는 거는 결국에 이 근육의 활동이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근육에서의 산소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파랄라이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산소 소모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체온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산소 소모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근육의 파랄라이시스라던가 이런 상태는 결국에 이제 CPB로 따지면, CPB 상황에서는 이 환자를 완전히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근이완제도 주입을 하고, 그래도 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벤틸레이터를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의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마취로만으로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이 산소 소모량이 감소하는, 이 산소 소모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조직의 프로텍션과도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심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체외순환 CPB에서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수술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중등도의 체온을 하이포서미아를 이용을 해서 체외순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18도씨까지 떨어뜨려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도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결국에는 이제 Q10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체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산소 소모량이 50%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체온과 뒤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과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소 소모량은 이제 기도 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이 아티리얼과 비너스 세츄레이션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aO2는 항상 이 폐를 거치게 되면 거의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만약에 이 조직에서의 이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75%다. SbO2겠죠. 이 동맥이고 정맥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25%가 지금 조직에서 산소를 소모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이 산소 소모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SaO2는 거의 항상 일정하게 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SaO2는 항상 100%, 거의 100%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지나온 이 정맥에서의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서의 SbO2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런 상승과 감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bO2가 결국에는 환자의 가장 정확한 조직에서의 대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소모량은 이제 산소량에 의한 기초의 계산에 의해서 이건 정의된다는 거고, 이런 기저 대사율은 이제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레스팅 상태에서의 인간의 산소 소모량은 이거 수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릴수록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몸무게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어른에 비해서 갓 태어난 뉴본 이런 아이들이 산소 소모량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이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에서의 더 크죠. 이런 카디악 아웃풋이라던가. 이런 카디악 아웃풋만 놓고 보면 어른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디악 아웃풋은 너무 변수가 크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에 이거를 체표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카디악 인덱스라는 수치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카디악 인덱스의 경우로 따져서 봤을 때는 이 어덜트의 경우에서 이게 순환 과정에서 이 100%의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4까지를 100%라고 잡습니다. 근데 소아의 경우에는 똑같은 CPB 과정에서 이 3.0에서 3.2를 100%로 잡기 때문에 이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관류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직에서의. 이 관류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체표 면적당 관류량이 훨씬 많습니다. 소아가. 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조직에서의 대사가 엄청 활발하다는 소리입니다. 소아의 경우. 그래서 만약에 심폐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소아와 어덜트를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아만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런데 이 어덜트만 하시는 분들이 소아를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 하는 것처럼 카디악 인덱스를 2.0에서 2.4만 공급을 하고 있다, 수술 중에. 그렇게 되면 이 소아 같은 이 뉴본의 경우,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이 분명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진행을 하게 되고 거의 100%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는 꼭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 소아는 소아와 어덜트와 차일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의 그 산소 소모량이 이 O2 컨섬션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2가 생산된 만큼 CO2 양도 그 비율 거의 균일하게 같이 생성이 되게 되고, 만약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 대사량이 많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폐에서는 뭐 거의 이 부분은 SaO2는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O2의 공급도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변수라고 하면 이 산소를 공급을 하는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얼만큼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소의 공급과 폐에서의 산소의 공급과 이 헤모글로빈의 이런 그 함량에 의해서 이제 아트리알 블러드의 O2 함량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카디악 아웃풋, 이제 플로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O2 딜리버리를 이제 그 조직의 산소 공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직에서 산소 공급을 하고 이제 그 리턴되는 그 베인 시스템에서는 비너스 리턴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너스 그 함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O2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결국엔 조직에서 얼마만큼의 산소를 소모를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도 뭐 당연히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증가를 한다, 뭐 액티비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열이 있다던가 뭐 인펙션이 있다던가, 그럼 당연히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카디악 아웃풋, 결국에는 이 LV에서 이 박출해주는 카디악 아웃풋은 1회 박출량과 이제 하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1회 스트로크 볼륨도 늘어날 수 있죠. 하트레이트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호흡은 이 정맥에서의 돌아오는 그 산소의 양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수를 그 평상시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를 시켜서 결국에는 이 SaO2를 정상으로 유지를 시키는, 항상 그래서 동맥혈은 거의 일정하게 100%를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볼릭 이런 대사 레이트는 이 신체 모든 조직은 이 기질, 이 음식인데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로 뭐 탄수화물, 이 지방, 뭐 단백질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이거와 이제 산소를 결합해서 이 열이 그 과정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열과 에너지, CO2와 이제 물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소모량이 이제 기초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 메타볼리즘은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제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크모 그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를 시켜서 이 조직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저 대사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상 하부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산소 소모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보시면 이제 이 물질 대사와 관련돼서 이 픽 프린시플이라는 그런 물질 대사와 관련한 원리가 있는데, 이 폐의 이제 가스 교환 과정 내에서 이 폐를 통해 산소가 흡수되는 이 양은 이 폐의 기능과 관계가 없이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 동안 이 말초 주식에서 산소 소모량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폐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으켜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초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은 균일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락테이트가 쌓이면서 결국은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조직이 망가지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소모량은 어떤 차이입니다. 뭐 카디악 아웃풋에서 CA와 이제 CB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CaO2 이제 그 옥시젠 컨텐츠와 이 CbO2
이 옥시젠 컨텐츠, 비너스와 이제 아트리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데시리터당 20cc가 그 공급이 되고, 이 조직에서 산소 소모가 되고, 이 정맥혈액에서는 이제 16cc가 이제 측정이 되게 되는데,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디퍼런스, 그러니까 아트리오 비너스 옥시젠 디퍼런스는 4cc입니다. 이게 보시면 거의 이제 5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체표면적을 나눠주게 되면 거의 5대 1의 비율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계속해서 뒤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에크모를 운영을 하면서, 에크모나 마찬가지, CP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의 산소 양이 부족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O2를 이용한 이제 호기성 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현기성 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O2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효율은 당연히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뭐 ATP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데, 이 현기성 대사를, 포도당을 이용한 현기성 대사에는 에너지가 이 호기성을 이용한 대사보다는 확실히 적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산물은 이제 락테이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열과 에너지, CO2 물을 생성함으로써 이제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 나오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에크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5대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소의 공급량과 산소의 소비량은 거의 항상 5대 1의 비율을 이루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산소의 공급과 산소의 소비가 5대 1인데 뭐 4대 1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3대 1도 될 수가 있고, 뭐 2대 1도 될 수가 있는데, 이 2대 1 이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산소 현기성 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2대 1보다는 높은 이 3대 1, 4대 1, 5대 1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에크모에서 이 플로우를 형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2대 1 이하의 산소가 조직에 공급이 된다면 결국에는 에크모 환자에서 조직도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산소의 공급과 이 산소의 이 소비는 5대 1이 가장 정상 범위라는 거, 이거는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식을 한번 천천히 쳐다보시면 다 아마 어디 보셨을 겁니다. 뭐 여기도 산소 O2의 함량과 뭐 여기 1.36 뭐 이런 거 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산소 소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픽 프린시플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원리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 옥시젠 컨섬션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산소 소모량이 그 산소 소비가 증가를 하면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환을 빨리 해서 조직에 산소를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디퍼런스 차이도 만약에 크면 클수록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카디악 아웃풋은 이렇게 해서 산소 소모량과 이런 함유량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 말초 조직에 의한 물질의 총 섭취량이 이제 말초 조직 이 동정맥 이 농도 차이의 이 혈류의 상승과 이 동일하다는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픽 프린시플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심장 내 션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풀마의 블러드 플로우와 시스템 블러드 플로우는 같습니다. 이게 플로우는 뭐 그 LB의 플로우가 뭐 분당 뭐 5,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이 풀마 시스템도 5,000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균일하게 션트가 없다고 하면, 만약 션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가 증가를 하고 어디가 감소를 하고 어디가 훨씬 증가를 하겠죠. 이쪽이 더 증가를 할 겁니다. 션트 이 압력 차이가 RB와 예를 들어 RB와 뭐 VSD가 있다 그러면 RB와 LB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서 풀모나리 플로우가 증가를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픽 프린시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O2가 될 수도 있습니다. O2가 될 수도 있는데, O2와 CO2의 이제 그 거의 발생량은 이 O2의 소모량에 따라서 CO2의 양도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혈액 내 이제 거의 모든 산소는 이 헤모글로빈에 의한 운반입니다. 대부분. 5%는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초반에 그 레스피레이터리 관련돼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에 운반되는 혈액은 저희가 알겠지만 포화도로 나타납니다. 포화도. 퍼센트로 나타나되고, 이 5%,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이 적혈구가 있을 거고, 이 혈장이죠. 이 적혈관의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되는 게 95%고요. 이 나머지 5%가 이 혈장을 통해서 산소가 운반이 됩니다. 그럼 왜 혈장에 운반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왜 적혈구를 통해서 가느냐? 이거는 이제 극성에 좀 차이가 있는데, 산소는 극성이 없습니다. 무극성입니다. 극성이 없습니다. 무극성이고, 이 혈장은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이 물인데 물은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이. 그러니까 극성이 없고 극성이 있으니까 잘 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극성이 서로 있어야지 잘 녹아서 흘러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극소량 이 5%만 그 혈장에 의해서 운반되고, 나머지 95%는 이제 헤모글로빈에 운반되는데, 이 혈장에 있는 산소가 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순간 그 성질이 아예 변합니다. 성질 자체가. 그래서 이쪽 적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산소가 이제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성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적혈관 안에는 또 다른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확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죠. 이제 효소라는 거는 어떤 역치를 낮추어서 그 반응을 되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95%는 이제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에서 운반되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라는 얘기를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고, 이 혈장은 이 공기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압력의 단위를 씁니다. 미리미리 머큐리, 미리미리 HG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상 범위가 있고 이 포화도의 정상 범위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스피레이터리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O2의 이동은 g당 1.34ml 운반한다는 사실을 사용해서 이제 혈액의 산소 함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15g, 데시리터당 15g 정상 범위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이제 99%라고 가정하면 이 동맥 혈액의 O2 농도는 약 200ml가 될 것이고, 이건 계산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믹스드 비너스 블러드의 산소 포화도가 75%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 헤모글로빈에 이제 펩타이드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조직이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은 나머지 3개니까 7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이고, 정상이면 이제 믹스드 비너스 블러드의 산소 농도는 이제 150ml. 그래서 사람의 체표 면적을 1.9 스퀘어미터라고 했을 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산소의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카디악 아웃풋이 필요하냐, 그 BSA를 봤을 때 이런 계산을 거쳐서 만약 분당 4,750의 플로우가 형성이 돼야지 정상적인 그 산소를 조직에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산소의 공급과 산소의 소비가 5대1의 레이시오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또 계속해서 에크모 생리학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